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닥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 바닥재를 깔았을까 하며 한숨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관리가 편하다는 말에 장판을 깔았다가 움푹 패인 자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마루를 골랐다가 물이라도 흘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정작 바닥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생활 방식과 다른 바닥재를 골랐다는 거예요. 오늘은 강마루를 시공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사람은 누군지, 장판을 시공했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요즘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바닥재는 뭔지까지 제가 14년 동안 수백 개 현장을 진행해 오면서 쌓았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바닥재 고민 진짜로 끝입니다. 일단 주거 공간에서 사용하는 바닥재는 보통 6가지가 있는데요. 가격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원목마루, 타일, SPC 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장판. 물론 그레이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스펙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순서예요. 오늘은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2가지, 강마루와 장판, 이 2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로 괜찮은 바닥재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 강마루 퀄리티 미쳤습니다. 요즘 마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600각이나 그 이상으로 큰 타일 텍스처를 그대로 구현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보기엔 타일인데 밟으면 마루인 거죠. 여기에 기존 타일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들뜸 문제까지 시공성 좋은 강마루가 해결해버리면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게 강마루입니다. 디자인도 좋고 시공도 깔끔하고 가격 대비 만족도도 높아요. 그런데요, 강마루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이 강마루 시공하시면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을 자주 쓰시는 공간에 마루를 시공하시는 분들이에요. 강마루의 코어는 합판이라서 습기에 근본적으로 약합니다. 주방 싱크대 앞이나 세탁실, 다용도실처럼 물이 튀는 공간에 강마루를 깔면 시간이 지나면서 들뜨고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세탁실이나 다용도실에 누가 마루를 까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2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에요. 물론 배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반려동물들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직 어려서 훈련이 미숙한 아이들은 여기저기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강마루 자체가 하나하나 조립하듯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음매 부분으로 오줌이 들어가면서 코어 합판에 냄새가 배거나 바닥까지 내려간 물기는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계속 나게 되거든요. 임대로 거주하시다가 이사하실 때 특수 청소 비용 물어주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아직 배변 훈련이 미숙한 동물들을 기르시는 분들 강마루 하시면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3번째인데요. 이거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강마루가 가지는 구조적인 단점인데요. 어떤 이유로든 마루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강마루는 문제가 되는 한 장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잘 붙어있는 마루들까지 함께 뜯어야 교체가 가능해요. 이 과정에서 분진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혹여나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걱정하고 계신 분이거나 분진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강마루 시공을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강마루는 맞지 않아요. 다음은 장판입니다. 장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바닥 마감재예요. 왜냐고요? 가성비 때문이죠. PVC 소재라 습기에도 강하고 시공도 빠르고 가격도 착해요. 제가 생각하는 장판을 시공해야 되는 상황은 이래요. 물을 많이 쓰시는 경우나 예산이 한정적인 경우, 그리고 짧게 거주할 예정이지만 바닥재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 반려동물을 마음 편하게 키우고 싶으신 경우, 그리고 보행감을 생각하시는 경우예요. 보행감을 생각하셨다면 4.5T나 5T 같은 두꺼운 장판을 시공하셔야 원하는 느낌이 날 텐데요. 이때 비용은 강마루랑 비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장판이 정답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 설명드리는 상황에 속하신 분들은 장판 깔면 반드시 후회하세요. 첫 번째는 평소에 가구 옮기면서 공간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장판은 얇은 PVC 소재이기 때문에 5mm 정도 수준의 두꺼운 제품이 아니면 웬만한 장판은 얼마 안 가서 무거운 가구나 가전제품이 있던 자리에 자국이 생길 거예요. 이 자국은 절대로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자주 옮기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움푹 패인 자국을 보면서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청소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장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음새 부분이 들뜨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길 때가 인테리어 한지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일 경우들이 많아서
이럴 때 청소기 돌리면 장판이 딸려 올라와서 벌어진 게 더 심해지는 경우예요. 가구가 들어가는 자리에 맞춰서 이음매가 가려지는 시공을 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모든 걸 미리 예측하고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소기를 꼭 써야지만이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들이라면 후회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층간소음을 줄여줄 목적으로 장판을 시공하시는 분들이에요. 장판은 층간소음을 줄여주지 못해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어르신 혼자 거주하시는 집에 고행의 편의를 위해서 5mm짜리 두꺼운 장판을 시공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르신 본인은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아랫집에서 꼭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장판이라도 쿵쿵거리면서 걷는 충격음은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정말로 층간소음이 걱정되신다면 차라리 두꺼운 장판 대신에 기본적인 2.2T나 2T, 그러면 그 이하의 장판을 시공을 하시고 남은 예산으로 아이가 자주 노는 공간에 층간소음 매트를 시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혹여나 나중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할 말이 되기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장판도 분명히 후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성비 좋고 관리가 편하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그건 내 생활 방식이랑 맞을 때 얘기잖아요. 가구 자주 옮기고 청소기 매일 돌리고 층간소음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장판이 꼭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강마루와 장판 그 한계를 각각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강마루의 장점인 디자인 퀄리티, 그 장판의 장점인 습기 내성과 가성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바닥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습기에도 강하고 반려동물도 편하게 키울 수 있고 하자 보수도 쉽고 가구도 마음껏 옮길 수 있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착한 바닥재라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바닥재가 바로 데코타일이에요. 보통 데코타일 하면 뭐 사무실이나 학원 바닥 같은 데 깔리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데코타일을 주거 공간에 잘 쓰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강화마루처럼 열에 의한 수축과 팽창이 심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타일과 타일 사이의 간격이 1cm 이상씩 벌어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주거 공간은 바닥 난방이 기본이 되니까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LX에서 나오는 지하 마루 스타일이라는 난방용 하우스 데코 타일 제품이 있어요. 이 데코 타일은 전용 본드와 제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열에 의한 수축과 팽창이 거의 없어요. 이 데코 타일을 한 문장을 표현하면 단단한 장판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 데코 타일이라는 바닥재가 강마루와 장판의 장점을 고루 가진 바닥재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습기에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PVC 소재라 물이 닿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방, 세탁실, 발코니 어디든 시공할 수 있죠. 집 전체를 하나의 바닥재로 통일하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기도 하고 깔끔해져요. 게다가 물 청소를 할수록 관리가 되니까 마음껏 닦으셔도 돼요. 두 번째는 단단해서 가구 자국이 남지 않아요. 장판의 가장 큰 단점이 눌림이었는데 데코타일은 단단한 소재라 무거운 가구를 오래 둬도 자국이 거의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구 자주 옮기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딱인 거죠. 세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딱이에요. 발톱에 긁혀도 표면이 잘 벗겨지지 않고 미끄럽지 않아서 관절 보호에도 좋아요. 배변 실수를 하더라도 물기를 머금지 않으니까 냄새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자 보수가 쉽다는 겁니다. 데코 타일은 조각 단위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일부가 손상이 되더라도 그 부분만 뜯어내고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강마루나 장판처럼 일정 범위를 통째로 뜯어내야 할 필요가 없고요. 먼지도 전혀 안 나요. 장기적으로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자인이 다양해요. 예전 데코타일 이미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기본 우드 패턴과 아니면 헤링본 패턴, 거기에다가 타일 리킹까지 다양하게 나와서 인테리어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존 본드 시공이 되어 있는 마루 위에 덧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철거 없이 그 위에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철거비를 아낄 수도 있고요. 시공 후에 바로 사용도 가능해서 살고 계신 집에서도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낄 철거비를 다른 공간에 인테리어 하실 때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격이에요. 강마루의 절반 수준이고요. 장판과 비슷한 가격대예요. 거기에다 덧방 시공까지 가능하다는 걸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강마루의 내구성과 장판의 가성비, 그리고 거기에 관리 편의성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은 분이라면 데코타일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실 만한 바닥재예요. 저도 현장에서 점점 더 많이 권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세 가지 바닥재를 놓고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건식생활이 기본이고 물 관리 잘 하시는 분, 그리고 디자인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마루 하시면 돼요.
되고요. 예산이 빠듯하거나 임대 목적 아니면 단기 거주 예정이신 분들은 장판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물걸레 청소를 자주 하시거나 집안에 가구들을 자주 옮기시는 분이나 오랫동안 살 집에 편안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데코 타일이 딱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수백 개 현장을 해보면서 느낀 건 바닥재 후회의 대부분은 내 상황을 무시하고 유행이라고 해서 그냥 하시거나 예산만 보고 하시는 등등 정작 내 생활과 맞지 않아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바닥재는 내 생활 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고르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기준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닥재 외에도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도 더 좋은 현장 경험 담아서 많은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인테리어 상담이나 시공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마부 인테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